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또 주식 AI 오늘이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세도 팀장,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시각 특징주, 개장 전 특징주를 보도록 할 텐데 정경민 팀장, DLENC. 네, DLENC는 뭐 원전도 볼 수 있고 건설도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뭐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나왔고 어쨌든 뭐 우리는 개장 방송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오늘 새벽에 보면 굉장히 좀 훈훈했습니다. 뭐 다 신고가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해외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조정이 굉장히 옅게 나오면서 신고가 나오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나마 속도가 조금 늦춰진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전 부분인데 DLENC는 최근 들어서 좀 기관 매도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추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고 최근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 오늘 동시효과도 2% 넘게 이렇게 좀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현대건설하고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 원전 관련돼서 뭐 좀 SMR 또 이런 좀 밸류가 아직 녹아들지는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도 한 1조 정도 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PBR이 뭐 0.4 몇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SMR 쪽에서 뭔가 좀 수주가 뭐 수주나 어떤 이제 그 밸류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뭐 현대건설 비슷한 이제 그런 흐름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또 1조 이상 현금 들고 있는데 지금 2조 정도밖에 시가총액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도 좀 차익 실현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눌림목을 이용한 접근이 좀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DLENC를 좀 이 출발 시간에 이 개장 시간에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뭐 시작하는 뭐 가격도 나쁘지 않네요. 그런 것들 감안해 보시면 좀 원전주들 조정받고 있는 원전주들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ENC를 받고 한 기업을 더 개장 전에 좀 볼게요. 지금 개장은 됐습니다만 파마 리서치를 봐야 되는데 이 파마 리서치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에 앞서 상법 개정안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했는데 김성훈 대표 인적 분할로 정말 논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논란이 좀 뭐였는지도 설명 좀 해드리고 이거를 상법 개정안으로 막아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인적 분할의 홀딩스와 이제 사업회사, 투자회사의 개념으로 나뉜다. 그러면 주주들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파마 리서치가 일단 50만 원 근처에서 4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바로 50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오늘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파마 리서치의 핵심 역량에 주목하자는 레포트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다시 올렸어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만 하더라도 작년에 30%에서 올해 40%까지 영업이익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하는 흐름이고요. 지금 파마 리서치가 사실 일단 강점과 약점이 굉장히 뚜렷한데 약점 같은 경우는 이 고통이 좀 심해서 사실 이런 성장에 대한 파급 효과가 좀 줄어들 것이 아니라는 우려감도 일부 있었거든요. 고통이요? 예, 왜냐하면 파마 리서치를 맡을 때 사실 이 표피에 맞는 것이 진피에 맞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통을 수반한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파마 리서치가 이제 니쥬란 HB를 이제 새롭게 출시하면서 미세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변에 대한 확대 흐름 그리고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많이 여럿이 나왔는데 사실 효과가 파마 리서치에 좀 어느 정도 못 미친다는 효과가 나오면서 파마 리서치에 대한 주가 흐름이 좀 더 강력해졌다. 그리고 앞서서도 지금 무비자에 대한 상시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 화장품도 있지만 그거보다 일단 이 보톡스의 상위 버전인 스킨 부스터 시장에 대한 굉장히 큰 경쟁력이 국내 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해외 매출 중에서 40% 이상이 중국의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 이 중국의 한한령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금 무비자 혜택과 가장 수혜를 보는 이 흐름이 미용기기 쪽에서 파마 리서치가 대장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밑단에는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휴메딕스도 있고 뭐 LNC 바이오도 있고 한데 LNC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메리츠에서 12 이 상환이 이미 거의 끝나갔어요. 그래서 이 진피를 ECM이라고 하는 진피, 무세포 동종 진피에 대한 스킨 부스터가 리쥬란보다 좀 더 상위 버전이 있다라는 소식이 분명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제가 나온다는 거죠? 대체제가 나올 수 이건 진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피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세포 같은 경우는 면역 세포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걸 제외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LNC 바이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장한 바이오비주도 이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 일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투자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이 인적 분할 결정이 상법 개정안 통과 전에 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는 뭘 할 수 없죠. 이건 판은 끝난 거죠? 일단 개정 전에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할지 말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행에 대해서 뭐 사실 뭐 중단할 수도 있지만 중단이 되더라도 지금의 가격대 이상까지는 높아갈 수 있는 그거 외에도요. 저는 본연의 가치를 좀 더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현재 시각 개장이 됐고요. 코스피는 강보합, 약보합, 코스닥도 강보합, 약보합입니다. 어제 좀 한번 랠리를 좀 뿜어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부분이고 일단은 특징적인 수급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갑자기 팔고 있네요. 한 1,000억 계약 정도를 팔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특징주에서 좀 눈여겨보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인데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5.7%, 또 한국전력은 6.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때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걸 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반인반수라는 표현을 썼는 게 이게 상장을 된 민간 기업인데 실제 내부적인 경영을 좀 놓고 보면 정부가 좀 입김을 행사하잖아요. 가스요금 올려, 뭐 동결해. 전기요금 올려 동결해 아니면은 뭐 이거 신재생에너지 이거 비싸게 사줘 말어. 이게 이제 과연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이런 행태들이 가능하냐 안 하냐입니다.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뭐 상당수 전문가들은 아무리 상법 개정이 통과됐다고 쳐도 뭐 외국계라든가 행동주의 펀드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전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을 동결하고 올리는 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놓고 보면 가스공사, 한전 거의 6%, 7%까지 가고 있어서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바야 상장 폐지시키지 왜 상장을 해서 이 마치 뭐 민간 기업인 것처럼 행세를 하느냐. 오히려 자신들은 들어가서 상장 폐지로 밀어붙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지금 한전 가스공사가 6%씩 뭐 7%씩 가는 거는 뭐 요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동주의 펀드가 나서서 경영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밸류업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 전기요금을 막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인상해 해버리면 주가는 뭐 폭등을 하겠지만 물가라든가 또 뭐 서민 불안, 가스 요금도 겨울에 되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은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왜곡됐던 부분. 근데 한전은 문제가 너무 부채가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누적 부채가 206조나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만에 하나 뭐 전기요금을 또 만약에 앞뒤 안 가리고 동결했다든가 하면 어쩌면 첫 사례도 나올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상법 개정안과 되는 것 안 되는 것 중에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 이런 공기업 스타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특히 요금 결정에 대해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항의를 할 수 있냐, 소송을 걸 수 있냐 부분은 일단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같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의 특징주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정기민 팀장과는 현대 로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등했었고, 근데 저희도 막 그때 전문가당 할 때가 이거 아는 거 아니야? 2차 수주 아는 거 아니야? 뭐 세론일 거야라고 했는데 정말로 완전히 양봉을 다 없었고 오늘은 지금 1.5% 나오고 있는데 다시 출발이죠. 현대로템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저는 결론적으로는 19만 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뭐 손절을 좀 잡고 손절을 잡고요. 네, 손절을 잡고 지금 접근해 볼 만하다.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어제 나왔던 것들이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충분히 뭐 세론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또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대수는 똑같은데 가격이 2배였어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라는 것 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K2PL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플랫폼과 같은, 그러니까는 폴란드가 원하는 대로 이거 붙여줘, 저거 붙여줘, 이건 띄워줘, 이거는 어디 거 써줘라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낸, 그러니까
옵션을 충분히 많이 넣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첫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80대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현지 생산이고요.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변에 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런 쪽에도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플랫폼을 그런 체계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풍산, LIG 넥선 같이 이렇게 소모적인 뭐 전시탄 비축을 위한 그런 쪽에 이 한 7월, 8월은 그쪽이 좀 더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 로템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뭐 세론이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리포트들 뭐 30만 원짜리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 프랑스에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독일에 있는 기업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도 뭐 시가총액 25조, 30조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폴란드에서 추가 구매 그리고 중동 쪽에 있는 또 추가 이 잠재적인 수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뭐 하루 뭐 한두 주 정도의 그런 기간 조정 이후에 저는 다시 방향을 잡고 20만 원 중반 이상을 향한 그런 여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 트레이딩으로 이용하셔도 뭐 저는 19만 원 정도의 손절을 잡고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방산 업체 뭐 어제 미국장에서도 방산 업체 신고가들 다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방산이 많이 올랐고 조금 에너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로템 걱정들 많으시죠? 특히 어제 막 물리신 분들도 꽤 된 것 같은데 정민 팀장님 19만 원으로 일단 마음은 나는 끊는다. 19 깨지면은 일단은 컷이다라고 이제 손절을 잡고 한번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 기조적인 많은 부분까지는 이제 살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봤고요. 자, 김성훈 대표 유리기판을 장 초반보다는 좀 윗꼬리들이 많이 달려 있기는 한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또 유리기판도 올 것 같고 경쟁자도 뭐 한 명 제꼈다고 하고 유리기판 좀 볼까요? 일단 인텔의 유리기판 철수 검토 소식 때문에 아침에 좀 뜨거웠다가 상승률을 조금 뭐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좀 뭐 이 다음 주 정도 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SK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동박 소재를 생산하는 자회사 SK 넥실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보조금 폐지가 있었지만은 이미 나온 재료라고 해서 어저께도 좀 상승을 일부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는 SK 넥실리스가 최근에 1조 정도의 그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뭐 도요타에서 매각설도 일부 있습니다. 아직 매각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안 되는 이 비핵심 사업부 제를 이제 매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현금화를 시키는 그런 전략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이제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지금 SKC가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유리기판에 대한 상승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8년도 이제 양산에 대한 소식이 있었지만은 가장 빠른 건 저는 SKC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SKC입니까? 그래서 조지아 1공장 조기 양산 이제 시운영했다는 소식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2차 전지의 반등에 대한 흐름이고 이 SKC는 또 두 가지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 부분 이제 동박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대해서 3분기까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유리기판 쪽에서는 SKC 그리고 최근에 JNTC 같은 경우는 PGB 유리기판에 대한 8월 달에 대량 양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장주였던 PIE도 일단 한번 중심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팀장은 유리기판의 뭐 특징적인 종목? 뭐 저도 SKC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JNTC가 좀 이렇게 뭐 노이즈 아닌 노이즈가 최근에 좀 있어가지고 또 오늘 지금 저 대표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철수 이슈, 인텔의 철수 이슈 이런 것들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루머가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또 2차 전지가 또 어제 괜찮았잖아요. 깜짝 반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SKC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밸류 체인들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본다면 그리고 이제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죠, 정민 팀장. 지금 두 종목을 한번 상징적으로 볼 텐데 HD 한국조선해양 vs 넥스트리입니다. 하나는 조선주고요, 하나는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의 이제 강관주인데 아마 주말에 뭐 받을 것 같죠? 서한을 받을 것 같은데 시장은 조선은 좀 나쁘게 보는 것 같은데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는 지금 또 달린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 조선은 지금 못 가는데 기자재가 가고 있어요. 네네. 네. 뭐 조선에 대한 그런 밸류 그리고 이제 실적을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는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LNG 선에 대한 이제 그런 수준은 계속해서 나올 그 재개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HD 뭐 한국 조선해양 또 삼성중공업, 또 현대미포,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수준은 좀 기다려볼 만하다. 다만 네.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약간 좀 슬로우해진다, 느슨해진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자금들은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서한은요? 서한. 트럼프 서한 편지. 그거는 뭐 말 그대로 네. 트레이딩 국면이죠. 아, 지금.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포스코 인터잖아요. 포스코 인터, 넥스틸 뭐 이런 그 강관류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면 뭐 이게 굉장히 좀 부침이 좀 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된다, 우리가 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한 달에 시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다르게 또 큰 그림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냥 뉴스 그리고 이런 좀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트레이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는 본다면 제가 좀 의아한 게 그 미국장에서 신재생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새벽에 네. 뭐 소위 말하는 솔라 얘기를 네, 했죠. 빅 뷰티풀 법안이죠. 네네. 그러고 하면 뭐 풍력도 좋았고 태양광도 좋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 지금 우리 증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좀 대응될 수 있는 종목들 풍력이나 태양광 또 뭐 ESS 뭐 이런 전체적으로 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 감안해 보면 지금 이제 뭐 에너지주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SK 이터닉스 같은 게 좀 부담 없이 시장의 어떤 이슈를 잘 빨아들이고 그리고 저점도 서서히 높여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신재생도 뭐 포트폴리오 하나 담아두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김성훈 대표도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넥스틸, 휴스틸, 조선기자재, 강관 이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서한 오면 우린 무조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우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할지 안 할지 우리 정부는 이제 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트레이딩일까요? 이제 우리 정 팀장은 트레이딩이다 너무 앞서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땡땡 스틸들, 강관들, 조선기자재. 뭐 사실 이제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자재 쪽으로 본다면은 가스관의 매출이 좀 많았어요. 상수도 하수관.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트레이딩 관점은 맞는데 최근 들어서 조방원의 수급이 조금 죽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관광주들 뭐 동양 땡땡 스틸 이런 스틸들이 워낙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딩 관점은 맞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조방원의 에서 최근 들어서 반바지로 이어지는 수급이 그런 이 수급의 이동 현상이 일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LNG 관련 프로젝트들은 사실 수익성으로 본다면은 이런 관광주나 시축 쪽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 LNG 운반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봤지만은 오늘의 관점은 사실 이 유동성에 대한 관점으로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땡땡 스틸들, 강관들 가고 있는데 뭐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담담하게 트럼프의 편지를 받아들이자. 우리가 뭐 진짜 사업성은 없잖아요.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가. 거기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1위가 JYP 엔터거든요. JYP 엔터. 자, 어떤 이슈가 좀 있는지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은 주식 AI의 오늘이 얘기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아 나와 있지?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거죠. 제가 관련된 소식이나 이슈를 정리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좋아. 빨리 좀 알려줄래? 왜 JYP 엔터를 외국인들이 사는 건지 어떤 재료가 있는 건지 좀 알려줘. JYP 엔터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같은 인기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이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답니다. 멀티 레이블 어떤 것들이 조금만 더 이야기해 줄래? 그게 또 주가 상승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 수박 겉핥기 같은데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해 줘.
JYP엔터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은 아티스트별로 독립적인 레이블을 운영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각 아티스트의 개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면서 앨범 판매량도 늘어나고 신인 아티스트들의 성공적인 데뷔가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고 그게 투자 시총에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당장에 한 3분기, 2분기,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네, 현재 흐름을 보면 2분기부터 점차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제 3분기에는 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에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정용민 팀장. 정용민 팀장이 이제 누가 뭐래도 또 엔터주의 전문가이기도 한데 방금 이제 이 오늘의 JYP에 대한 이 멀티 레이블과 당장에 지금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이라든가 혹은 이 오늘이에게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당장 멀티레이블 그 시스템을 갖고 간다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않는 거죠. 그냥 어떤 사업부의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고. 네. 지금 요즘에 근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제 엔터주들이 시장하고 약간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강세로 갈 때는 이런 엔터주들이 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약하게 가고 오늘 같이 좀 장이 좀 무겁게 흘러갈 때는 좀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거고요. 특히나 JYP는 다른 엔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상반기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굉장히 좀 뜸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돈이 되는 아티스트가 크게 이제 남자는 스트레이키즈, 여자는 트와이스인데 공연의 어떤 일정들을 보면은 지금 여름부터 이 겨울까지 그게 쭉 지금 서 있거든요. 그리고 뭐 컴백 그런 뉴스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예전에는 뭐 음반 판매량 뭐 이런 것들로 좀 집계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월드 투어거든요, 무조건. 그 스케줄이 지금 딱 서면서 JYP도 그 간격을 좀 줄여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이 아마 바닥을 찍고 3분기, 4분기는 굉장히 좀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좀 접근하기 좀 수월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역시 BTS의 컴백에 조금 더 큰 좀 비중을 좀 두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까지 봤고요. 최근에 화학 철강이 왜 가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우리 키워드로 김성훈 대표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화철이도 갈 수 있다. 네. 화학 철강이요. 이 시국에 어떤 이유일까요? 네, 어제 워낙 강세를 보였죠. 현대제철도 두 자릿수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느닷없는. 네, 느닷없는입니다. 근데 뭐 유동성의 유입도 일부 이동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반기 중국의 철강 감산 소식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작년부터 중국의 이런 이 철강의 그런 강세를 일단 글로벌 각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한 점도 이 중국의 감산 필요성을 굉장히 고조시키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요소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못 갔던 그런 트리거가 한 방에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일부 실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소외주들에 대한 관심폭이 이제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3,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그동안의 주도주들을 땡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금의 유입들이 아마 소외주로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중국에서는 1억 5천만 톤 감소를 예상하는 이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수급 작년에 이제 9억 9천 톤 생산에 대해서 2030년까지 1억이면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에 대한 생산을 감소한다. 그리고 저는 탑픽은 포스코 홀딩스인데 PBR 면으로만 봐도 0.4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한 소외주. 네네, 소외주도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비수익 자회사들을 지금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평강 사업 그리고 수처리 사업 지금 한 3조 정도 자산을 지금 매각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LG화학도 화학 업종들도 이번에 이런 한 가지 요소만으로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화학 철강 수급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중국이 하도 트럼프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반덤핑을 안 하려고 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2년 전처럼 저가 덤핑 물량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 여기에 포스코홀딩스 상법 수혜 기대감까지 철강 봤고요. 정민 팀장의 현재 개장 키워드는 삼성전자의 시간.
넘버원의 견인. 오늘은 좀 약간 좀 조정이 좀 나오고 뭐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삼성전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뭐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연내 신고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에 대한 에너지도 있는 것이고 정말 바닥을 찍은 거에 대한 그런 시각도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미 있는 수급 유입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 체인, 뭐 동반 강세, 뭐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오늘 어제 워낙 좀 빨리 갔기 때문에 오늘 좀 잠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7, 8월 역시 바이오와 로봇 여기서 한번 좀 좋은 그런 좀 힘이 한번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하고 상관없이 오늘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 2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화장품, 엔터, 뭐 또 톡신과 필러, 전력기기, 특히나 전력기기 같은 거는 전고점 정도를 목표로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어제 그 미국장에 이제 그 그리드 ETF를 보니까 뭐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글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언급드렸던 그런 원전 일부 혹은 전력기기 이런 걸로 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인덱스로서의 또 묵직함도 있고요. 바닥 찍었다는 그죠? 가장 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또 신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함께 감안을 하시라. 현재 약간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 정도, 코스닥도 0.8%인데 조선 쪽 라인들 또 기대와는 달리게 2차 전지도 그닥 좋지 못하고 바이오까지도 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약세입니다. 오늘은 정말 외국인들 선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서한을 좀 기대하면서 현물은 안 파는데 선물을 만약에 지금 한 1200계약인데 한 2000계약 이상 또 팔면 또 지수 약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